2021년 김혜성은 한 시즌에 실책 35개를 기록했습니다. KBO 역사상 한 시즌 가장 많은 실책 수치였어요. 결국 유격수 자리를 내려놓고 2루로 옮겨야 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다저스 1루 코치 크리스 우드워드가 김혜성을 누구와 비교했을까요? 안드렐턴 시몬스,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 유격수 중 한 명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김혜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35실책의 김혜성과 시몬스 비교를 받는 김혜성. 같은 사람이 맞는지, 그 사이 5년 동안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데이터로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요, 김혜성은 그 35실책의 시즌에도 결국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상한 모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1 시즌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에서 풀타임 유격수로 처음 한 시즌을 치렀습니다. 그 전까지는 김하성의 그늘에 가려서 주로 2루를 봤는데요. 김하성이 메이저리그로 떠나면서 비로소 유격수 자리를 잡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113경기에서 유격수로 뛰면서 실책 29개를 기록했고 2루수로도 39경기에서 6개를 더 더해 한 시즌 실책 35개, KBO 역대 한 시즌 최다 기록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김혜성은 그 시즌 같은 해에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304표 중에 179표를 받았어요. 한 시즌 최다 실책을 기록한 선수가 같은 해 같은 포지션에서 황금장갑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김혜성이 그 시즌 144경기 정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3할 4리, 99득점, 46도루를 기록하며 도루왕도 함께 차지했거든요. 수비왕이 아니라 타격으로 받은 황금장갑이었던 셈이죠.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잠재력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키움 감독이었던 홍원기 감독은 김혜성은 누구보다 어깨가 강한 선수라고 말했어요. 더블 플레이 때 글러브에서 공을 빼는 동작이나 피벗에서 1루로 던지는 송구는 국내 탑 클래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송구 실책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키움 출신 한 지도자가 흥미로운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김혜성이 아마추어 시절에 유격수와 사이드암 투수를 함께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던질 때 손목 움직임이 다소 많아졌고 오버스로로 던질 때 밸런스가 무너지면 1루수 머리 위로 송구가 빗나가는 패턴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김혜성의 송구 실책은 짧게 바운드되는 송구가 아니라 거의 모두 1루수 위로 넘어가는 유형이었어요. 어깨는 강한데 송구 동작과 경험이 부족했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김혜성은 결국 2022년 이후 다시 2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동상고 시절 고교 최고 유격수로 꼽혔던 선수가 한국에서는 사실상 유격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코치는 한 가지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혜성이 만약 계속 유격수 자리를 지켰다면 점점 발전하는 수비를 보여줬을 거라고요. 어깨와 잠재력은 충분했지만 KBO에서 그걸 다듬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채 김혜성은 2루로 옮겨야 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후에 김혜성은 2루수로 KBO 골든글러브를 2번 더 받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이에요.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포스팅을 신청한 건 2024년 시즌이 끝난 직후였고요. 한국에서 마지막 5년 동안 김혜성은 유격수 데이터를 쌓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 사이 김혜성의 어깨와 운동 능력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는지는 한국 안에서는 누구도 정확히 측정해 본 적이 없었던 셈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2025년 1월, 김혜성은 다저스와 보장 1250만 달러에 사인합니다. 데뷔 시즌인 2025년에는 주로 2루를 봤어요. 한국에서 마지막에 본 그 자리 그대로요. 그런데 2026 시즌 초반, 무키 베츠가 오른쪽 복사근 염좌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4월 6일이었죠. 김혜성이 콜업되어서 콜업조 미겔 로하스와 유격수 플래툰을 구성하게 된 거예요. 5년 만에 다시 유격수 자리에 선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혜성을 매일 본 사람이 크리스 우드워드, 다저스 1루 코치이자 내야 수비 담당입니다. 우드워드 코치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감독을 지낸 경력이 있어요. 그때 한국인 외야수 추신수와도 함께했고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를 처음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디애슬레틱 켄 로젠탈 기자에게 김혜성에 대해 한 말이 이거였어요. 재능과 워크의식, 모든 면에서 이런 선수를 본 적이 없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드워드 코치는 김혜성을 안드렐턴 시몬스와 직접 비교했어요. 시몬스가 누구냐 하면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 사회수상의 필딩 바이블 어워드 6회 수상자입니다. 2013년 한 시즌에 기록한 수비 WAR 5.4는
1906년 테리 터너와 함께 메이저리그 역대 단일 시즌 공동 1위 수치예요. 수비 하나로 한 시대를 풍미한 선수입니다. 그런 시몬스의 전성기와 김혜성이 비슷할 거라고 우드워드 코치가 말한 거예요. 한국에서 한 시즌 35실책을 기록했던 그 선수가요. 코치가 든 디테일도 인상적이에요. 김혜성이 골반이 매우 유연해서 몸이 완전히 비틀어진 상태에서도 필드 반대편으로 시속 100마일짜리 송구를 정확히 꽂아 넣는다는 거였어요. 우드워드 코치 표현 그대로 옮기면 스피드와 팔힘, 몇몇 동작은 기술적으로 내가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이다 였습니다. 워크의식에 대해서도 한 말이 있어요. 그의 워크의식은 상상을 초월한다. 내가 그만하라고 말해야 할 정도다. 그 시즌에 144경기 전 경기 출장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저스에서도 코치가 말려야 하는 수준의 훈련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드워드 코치의 말이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7일 기준으로 김혜성의 OAA, 그러니까 평균 대비 추가로 잡아낸 아웃수는 플러스 1입니다. 메이저리그 유격수 중 상위 20%에 속하는 숫자예요. 어깨 강도는 평균 송구 속도가 시속 85.3마일, 약 137.3km/h로 리그 상위 37%에 위치합니다. 한국에서 유격수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그 선수가 첫 풀타임 유격수 도전 시즌에 만든 수치라고 보면 정말 비현실적이에요. 장면 하나를 같이 보고 싶은데요. 4월에 매츠를 상대한 경기에서 김혜성이 다이빙 캐치 후 송구로 잡아낸 아웃은 메이저리그 공식 SNS에 올라갈 만큼 주목을 받았어요. 전국 중계된 컵스전에서는 기막힌 중계 플레이로 홈에서 주자를 잡아내기도 했고요. 한국에서 1루 2로 빗나가던 그 송구가 메이저리그에서는 다이빙 캐치 직후의 어려운 자세에서도 정확히 1루에 꽂히고 있는 거죠. 타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월 7일 시점 시즌 타율은 3할 1푼 4리, 5월 들어선 월간 타율 3할 7푼 5리로 4월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OPS는 7할 7푼 대고요. 25경기 표본이 큰 건 아니지만 하체를 활용한 타격폼 재정립을 통해 삼진율이 줄고 꾸준함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국 시절의 김혜성과 지금의 김혜성,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이가 분명한 셈이에요. 그래서 결국 같은 질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35실책의 김혜성과 시몬스 비교를 받는 김혜성,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답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는 어깨가 강해도 송구 동작과 경험을 채워줄 시스템이 부족했어요. 다저스에서는 골반 유연성과 어깨 힘이 데이터로 측정되고 그 위에 코칭이 얹혀 있습니다. 우드워드 코치가 직접 말했듯이 스피드와 팔힘, 몇몇 동작은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 영역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시즌 첫 3루타로 이어졌습니다. 5월 7일 휴스턴 원정에서 김혜성은 시즌 1호 3루타와 멀티히트를 동시에 만들어냈어요. 다이켄파크의 독특한 외야, 굴곡에 떨어진 타구를 잡아내며 2루를 돌아 3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갔고요. 다음 타자 프리랜드의 적시타 때 그대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다저스가 11대1로 달아나는 결정적 점수였어요. 배치 복귀가 임박한 시점이라 김혜성에게는 매 경기가 자기 증명입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시즌 1호 3루타가 터졌다는 건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디애슬레틱 켄 로젠탈은 김혜성을 두고 헐값에 건진 거지라고까지 평가했고요. 그 헐값의 정체는 결국 한국에서는 풀리지 않았던 잠재력이 다저스에서 풀려나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재능이 한번 부정당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고 데이터가 측정되기 시작하면 같은 선수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김혜성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의미가 단순히 김혜성 한 명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도 짚고 가겠습니다. 디애슬레틱 켄 로젠타는 다저스를 두고 라이벌 구단 임원들조차 다저스의 신인 드래프트와 육성, 국제 스카우팅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적었어요. 한국에서 그렇게 평가받았던 김혜성을 1250만 달러에 데려와 시몬스 비교받는 유격수로 만든 이 사례는 어떤 선수도 한 번의 실패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KBO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떤 시스템 안에서 측정되는지에 따라 같은 어깨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김혜성의 데이터가 놀라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배치 복귀와 옵션 행사 시점까지 김혜성의 경로가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추적해드릴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야구를 숫자로 파헤치는 영상 계속 만들어드리겠습니다.